지금 글로벌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금리 인상도 아니고 경기 침체도 아닙니다. 채권 시장 발작입니다. 그리고 이 발작의 진앙지로 시장이 일본 다음으로 가장 경계하기 시작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 30년물 국채금리가 5월 15일 5.85%까지 올라갔습니다. 1998년 이후 최고 수준. 2022년 트러스 사태 때보다 무려 80bp 더 높은 자리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정치판마저 바뀌고 있습니다. 영국의 트럼프의 하위 호환 같은 정치인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고 다음 총리 유력 후보는 확장재정 신봉자입니다. 여기에 6월 16일 일본은행 정책회의, 6월 18일 영국은행 정책회의, 이 두 개가 이틀 간격으로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흐름을 단순한 외신 뉴스가 아니라 한국 증시에서 무엇이 움직일지 돈의 흐름 관점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룰을 먼저 깔고 갈게요. 돈은 두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수익이 같다면 위험이 낮은 쪽으로 움직이고 위험이 같다면 수익이 높은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비교 기준이 장기 국채 금리예요. 지금 미국 장기 국채 금리는 5%를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무위험에 가까운 자산이 연 5% 이상을 주는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식, 채권, 부동산, 신흥국 자산이 다 너희 5%보다 충분히 더 줄 수 있어?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 자금은 이동 준비에 들어갑니다. 채권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모든 자산 가격이 다시 줄을 서는 기준선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도 여기입니다. 영국 이야기를 하기 전에 2022년 트러스 사태부터 짧게 복귀하고 가야 합니다. 2022년 9월 트러스 영국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약 450억 파운드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세금을 줄여서 경제 성장을 해보겠다는 계획이었는데 딱 한 가지가 빠져 있었어요. 줄어드는 세금만큼 구멍날 재정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장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금은 줄이고 지출은 그대로. 결국 국채 대량 발행으로 메우겠다는 뜻이군. 여기에 단순한 수급 원리가 적용됩니다. 흔해지면 값이 내려간다. 국채가 흔해지면 국채 가격이 내려간다. 국채 가격이 내려가면 국채 금리는 올라간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몇 년 전만 해도 마이너스 0.156%였던 영국 3년물 금리가 순식간에 4.398%까지 폭등합니다. 문제는 30년짜리 장기 국채예요. 30년 동안 1%도 안 되는 이자를 받기로 한 기존 보유자들이 이제는 4% 이상 주는 신규 국채와 경쟁해야 합니다. 당연히 앉아서 어마어마한 평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런 장기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던 곳은 연기금과 보험사, 특히 영국 연기금은 저금리 시대에 수익률을 맞추려고 국채를 담보로 돈을 빌려 그 돈으로 다시 국채를 사는 4배 레버리지 투자까지 돌리고 있었습니다. 담보 가치가 반토막 나니까 마진콜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그냥 손실 정도가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예요. 결국 영국 정부는 45일 만에 백기를 듭니다. 감세 계획 철회, 영란은행이 국채 대량 매입, 국채를 다시 귀하게 만들어서 가격 안정, 그리고 트러스 총리는 취임 45일 만에 사임합니다. 채권 시장이 총리 한 명을 끌어내린 사건, 이게 바로 2022년 트러스 사태입니다. 이 기억이 시장에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그 데자뷰가 시작되고 있어요. 2024년 7월 영국 총선에서 14년 만에 노동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새 총리는 스타머, 집권 초 노동당은 시장을 안심시켰습니다. 세금을 올리고 긴축 재정을 하겠다고 했죠.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메시지였습니다. 국채 발행이 줄어들 거라는 기대가 깔리니까요. 그런데 인기가 빠르게 식습니다. 세금 올리고 긴축하는 정부를 좋아할 국민은 없거든요. 지지율이 떨어지자 노동당은 몇 달 만에 대규모 재정 완화 계획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의료보험, 국민연금 부담액을 올려 연간 250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45조 원의 증세 계획 발표. 그런데 이 부담을 고용주에게만 지우는 쪽으로 변론. 결과적으로 실제 증세 규모는 예상의 절반 수준. 그런데 공공지출은 어땠을까요? 5년간 1000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8조 원을 계획대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세입은 반토막, 세출은 그대로. 시장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결국 또 국채를 대량 발행해야 한다. 그 순간부터 영국 국채 금리가 다시 빠르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트러스 사태의 대자비, 이번엔 보수당이 아니라 노동당 손에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 흐름 위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떨어집니다. 2026년 5월 7일 영국 지방선거. 선거 전 영국 136개 지자체 5066석 중 노동당 보유 의석 2564석, 보수당 보유 의석 1364석. 선거 후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노동당 2564석 1068석, 보수당 1364석 801석으로 양당이 모두 의석이 크게 줄어들면서 영국의 전통적인 양당 구조가 사실상 깨졌습니다. 이 빈자리를 가져간 정당이 있습니다. 리폼 UK 선거 전 단 2석, 선거 후 1453석으로 집권 노동당의 1068석보다도 많아진 거예요. 리폼 UK의 당수는 나이절 페라지. 브렉시트를 수십 년간 밀어붙여 결국 성공시킨 인물입니다. 브렉시트가 끝나자 그는 다음 이슈를 잡습니다. 불법 이민자 60만 명, 강제 추방, 탄소 중립 정책 폐기, 부가세 인하 등 감세. 여기까지 들으면 누구 한 명이 떠오르실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실제로 페라지는 트럼프와 MAJA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이란 전쟁에서도 미국 이스라엘 편에 서 있으며 영국 정부가 미군의 군기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영국의 트럼프의 하위 호환이 빠르게 정치 중심으로 올라온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신생정당은 한쪽 표만 잡아먹는데 리폼 UK는 노동당과 보수당 양쪽에서 동시에 표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노동당이 중도로 이동하면서 이민 치안 생활비에 민감한 백인 노동자층이 떠나기 시작했고 유력 보수당 정치인들이 리폼 UK로 당적을 옮기면서 강력한 보수 정당의 이미지까지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영국 정치 지형 자체가 확장재정 보호무역 반이민 쪽으로 빠르게 기울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총리는 노동당의 스타머입니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국회의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지방선거를 진 것일 뿐이라며 자리를 지키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노동당 내부에서는
정부는 대패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도박 시장에서는 스타머 사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고 다음 총리 후보로 가장 유력한 인물은 버넘 맨체스터 시장입니다. 영국 도박 시장 기준 버넘의 총리 당선 확률은 약 52%. 문제는 그의 성향입니다. 버넘은 확장 재정의 신봉자입니다. 긴축은 끝났다. 돈을 더 풀자를 정치적 슬로건처럼 쓰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다음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자체가 영국 채권 시장에는 공포 신호입니다. 그 결과 영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5월 15일 5.85%까지 올라갔습니다. 트러스 사태 당시보다 약 80bp 높은 수준. 1998년 이후 최고치. 즉 시장은 이미 다음 총리는 돈을 더 풀 거다. 국채 발행 더 많을 거다. 국채 가격 더 빠질 거다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위험한 구간은 2026년 6월 셋째 주입니다. 6월 16일 일본은행 BOJ 정책회의 결과 발표. 6월 18일 영국은행 BOE 정책회의 결과 발표. 이틀 간격으로 글로벌 채권 시장을 좌우할 두 개의 회의가 붙어 있어요. BOE는 4월 30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75%로 동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금리는 어떻습니까? 30년물 5.85%. 시장금리와 기준금리의 갭이 매우 크게 벌어진 상태. 여기에 인플레이션도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선택지는 3개인데 어느 쪽이든 부담이 큽니다. 금리 동결, 채권시장 환율 불안 지속,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 모기지 부담 폭증, 금리 인하, 인플레이션 재점화. 로이터가 이코노미스트 62명에게 물어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동결 예상 33명, 인상 예상 14명, 인하 예상 15명. 즉 시장 컨센서스는 동결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만약 BOE가 인상을 결정한다면 이건 예상 외의 결정이고 충격의 폭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6월 16일 BOJ가 또 따로 있죠. BOJ가 추가금리 인상 신호를 주는 순간 N 캐리트레이드 자금이 일부 회수되고 일본 국채금리가 튀고 글로벌 장기금리도 같이 흔들립니다. BOJ, BOE로 이어지는 이틀짜리 연쇄 충격 가능성. 이게 지금 글로벌 운용사들이 가장 긴장하고 있는 일정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영국, 일본 뉴스가 아닙니다. 세 가지 라인으로 한국 증시에 직접 연결됩니다. 채권 시장이 흔들리고 정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유럽 각국의 국방 재정 지출 중 가장 끊기 어려운 부분이 방산 예산입니다. 영국의 트럼프 하위 호환이 자리 잡고 미국이 동맹국에 알아서 더 무장하라는 신호를 강하게 보낼수록 한국 방산의 유럽 수주 사이클은 오히려 더 길어질 수 있어요. 대표 종목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천무우주 발사체, 유럽 중동 동시 수주 라인, LI 지넥스1, 천궁 투등 방공 미사일, 영국 NATO 방공 강화 시 직접 수혜, 현대 로템, K2 전차, 폴란드 유럽 동부 수주 모멘텀 연장, 한국 항공우주, KAI, FAO10, NATO 경공격기 수요 사이클 연장. 장기금리가 구조적으로 높은 구간에서는 예대 맞은 채권 평가 이익으로 이자 수익이 두꺼워지는 금융주가 유리합니다. 대표 종목 KB금융, 국내의 대형은행 대표주, 신한지주, 글로벌 다회사 다변화, 하나금융지주, 환율 외환 사업 비중, 삼성생명, 보유 채권 듀레이션, 신규 채권 재투자 수익 동시 개선. 특히 영국 트러스 사태처럼 채권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 한국 대형 금융지주는 단기적으로는 흔들려도 장기 ROE는 오히려 한 칸 올라가는 자리에 있습니다. 영국의 확장 재정, 미국의 관세 이민 강경 정책, BOJ의 출구 전략까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켜지면 시장은 다시 한번 인플레 재점화 시나리오를 가격에 반영합니다. 대표 종목 SOIL, GS, SK이노베이션, 정유 정제 마진, 재고 이익 레버리지, 한국가스공사, 에너지안보 LNG 도입 단가, 재산적 모멘텀, 풍산, 고려아연, 비철금속 인플레 해지라인,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인프라 방산조선 수요와 직접 연결. 미국 5%, 영국 5.85% 시대에 가장 먼저 외국인 매도가 들어오는 자리는 늘 같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고, PER 플랫폼 성장주,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성, 2차전지 고밸류 라인, HMM, 페노션 일부 시점. 글로벌 무역량 둔화 신호와 겹치면 변동성 확대. 펀더멘털이 나빠서가 아니라 금리 5% 시대에는 미래 현금 흐름 할인율이 너무 가혹해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매도가 나오는 자리예요. 영국, 일본 변동성이 커지면 외환시장 변동성도 같이 커집니다. 원화도 단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항공, 외화부채, 유류비 동시부담, 여행 면세, 원화 약세, 일본 유럽 노선 수요 둔화 가능, 건설,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 이꼬르 해외 수주 채산성 부담. 이 라인들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더블 정책회의 위크 전후의 변동성에 가장 민감한 자리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다음 글로벌 충격의 진앙지는 미국이 아니라 영국, 일본의 채권 시장이다. 영국 30년물 금리 5.85%, 1998년 이후 최고. 트러스 사태 때보다 80bp 더 높은 자리. 다음 총리 유력 후보는 확장재정, 신봉자 버넘. 영국 정치는 리폼 UK, 트럼프형 정책으로 빠르게 이동. 6월 16일 BOJ, 6월 18일 BOE, 이틀짜리 더블 정책회의 위크. 이 흐름에서 한국 증시가 받을 신호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방산, 금융, 에너지 소재, 리스크, 고, PER 성장주, 외국인 매도 1순위 자리, 변동성, 항공 여행 건설, 환율 외화부채 해외 수주 채산성의 직격.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가정은 늘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2022년 트러스 사태 직전에도 그랬고 2023년 SVB 사태 직전에도 그랬어요. 지금 영국 30년물이 트러스 사태 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의 안전벨트가 이미 한 칸 풀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마지막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에 본인의 보유 종목을 남겨주시면 이번 BOJ, BOE 더블 정책회의 위크 시나리오에서 수혜 자리인지 리스크 자리인지 변동성 자리인지 다음 영상에서 흐름 기준으로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채권 시장은 조용히 무너지고 정치는 빠르게 오른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위에서 6월 셋째 주 한국 증시는 다시 한번 재정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오늘 밤 영국 30년물 금리 차트 한 번 더 보고 자겠습니다. 여러분도 포지션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